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11일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이민년 정미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간목. 자, 오늘은 순차적으로 일간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죠. 일간,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일간은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중에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다시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목은 큰 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큰 나무, 그 다음에 을목은 작은 나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간목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고 고든 나무로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단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곧지 않은 나무가 되는 것이니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그런 나무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땐 대림목과 같다라고 해서 큰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참나무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휘어지고 작은 그런 부드러운 나무가 되기 때문에 화초라든가 또는 꽃을 피우는 화목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하죠. 양류목. 그 다음에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거죠. 넝쿨식물이 잘 휘어지는 그런 침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이런 넝쿨식물들이 잘 휘어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초라고 하는 건 일체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화목을 다 말하는 거고요. 또 나무 중에서도 휘영청 잘 휘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간목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간목은 고든 나무에 비해서 그런 나무들은 조금 잘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간목은 단단하고 고든 나무이기 때문에 그 용도,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식한 표현으로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또는 동량지제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해서 경금과 정화를 아울러 써서 경금으로는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간목은 일반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죠. 자, 어저께 설명할 때도 이솝우화의 참나무와 갈대를 설명드렸습니다.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되는 것이다. 갈대를 베어다가 기둥으로 셀 수 없고요. 화초를 뜯어다가 칡넝쿨을 뜯어다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경신금을 취용해서 작벌하는 용도가 있다 없다, 술을 생하는 용도에서 경신금을 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경신금을 써서 을목을 갖다가 베어내는 용도로 쓰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간목이었을 때 경금을 취용해서 간목을 베서 제목을 쓰지만,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화초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은 화초가 죽는다라고 하는 뜻의 다름 아니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취용하는 경우에는 술을 생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로 배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병화가 약할 때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 주면 되는 거고요.
개수가 약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신금이 있어서 술을 생해주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경신금을 모를로 쓰진 않는다. 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 임계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할 것이고,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뭘 보면 안 된다?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또한 좋은 사주 국세는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용신, 희신, 기신, 한신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붙이기의 나름인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을목은 병화 개수가 위주가 되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참작해서 필요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만 안 써도 상관없는 글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을목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보면 미월이죠. 미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계절은 여름이 됩니다. 여름.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특징, 고온, 어떻다, 건조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4, 5, 미, 월 모두가 여름이 되겠습니다. 4월은 초여름, 5월은 중하라고 엊그저께까지 배웠고요. 미월 이때는 늦여름이 되죠. 그래서 모하, 만하 또는 개하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 그러면 4, 5월 같은 경우에는 4, 5월은 화왕절이 되지만은 미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충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들이 있죠. 이 진술, 충미월을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사계월이라고 하는 뜻은 환절기라고 하는 뜻을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 계절의 끝이란 얘기입니다. 진월은 여러분 배웠죠? 임묘진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요. 미월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4, 5미 여름의 끝이 되죠. 술월은 신유술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요. 축월은 해자축 겨울의 끝이 됩니다. 자, 임묘진 끝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바로 진월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술월이 되는 것이고, 축월은 해자축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미월은 4, 5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해서 진술, 충미, 월을 그래서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환절기가 되면서 이 진술, 충미월은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물론 토가 왕한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진월의 토가 왕한 것, 술월의 토가 왕한 것 또는 축월이나 미월의 토가 왕한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진술충미월의 차이는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미월의 토는 어떻다? 미월의 토는 건토, 마른 땅에다가 열토, 뜨거운 열기마저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미월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에는 사하라 사막 안에는 자, 웬만해서는 사람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여타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는데, 이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단 사막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는 데서는 뭐 풀 한 포기 자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행의 이치가 되겠죠. 물만 있으면 되냐? 그렇다고 그렇진 않고 또 따뜻한 열기도 있어야 되죠. 물만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한 것이 바로 남극이라든가 북극이죠. 그때는 추워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 반대로 화가 왕하고 수기가 부족한 것이 바로 적도 지방에서 특히나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열대 지방 같은 것이 수기가 부족하고 또 어떻다 화가 너무 왕한 그러한 조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자, 마른 땅이면서 뜨거운 열토이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미월의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이 을목입니다. 미월의 화초라고 하는 뜻이죠. 뜨거운 열토 위에 화초가 자라고 있다.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여러 가지 화초를 갖다가 뜨거운 모래 위에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그 을목 화초는 금방 뿌리부터 줄기부터 만약에 재수가 져서 꽃을 피웠다면 꽃까지 완전히 다 말라서 고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필요죠? 물, 즉 술을 얻지 못한 미월의 을목은 그냥
바로 말라서 재가 돼서 날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을목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4, 5 미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월은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수가 없는 어떠한 일간도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포인트, 핵심이 되는 것인데, 이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인성 중에는 뭐 정인이냐 편인이냐 이런 걸 가져서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라고 보지만, 을목은 정인인 임수를 보는 것보다는 편인인 개수를 얻는 것이 더 좋고요. 이 개수를 얻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나를 하게 되겠고요. 또 개수는 미토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토이면서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을목이 아무리 저 미토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마른 땅에 뿌리를 두면은 죽습니다. 그죠? 적당히 촉촉하게 윤택된 옥토가 된 그러한 토에다가 뿌리를 두어야지만 그 화초가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를 얻게 되면, 미월의 개수를 얻게 되면 미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는 역할까지 저 개수가 하게 됩니다. 하나의 글자를 얻어서 이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었다 해서 일신삼익이다라고 하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쁜 여자 만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일신삼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을목은 가장 필요한 존실은 뭐다? 개수를 얻느냐 얻지 못했느냐. 개수가 없으면 하다못해 임수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수기가 없다, 이 을목은 마치 사막에 사는 선인장과 같은데, 그 선인장도 수기가 있어야 사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를 충분히 얻어서 을목이 촉촉해지고 미월에 열기도 식혀주고 미토까지 윤토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병화를 얻어서 을목의 수기를 바깥으로 발산시켜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을목은 개수 병화를 이제 아울러 쓰게 되는데,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개수가 있어야지만 병화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화만 있다, 이거는 열대 사막에서 을목이 있는데 어떤 형국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풀 한 포기를 보는 것과 같다. 반드시 먼저는 개수가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게 되죠. 여러분, 봄에 4월, 5월, 미월 지금 같은 때에 물만 있고 햇볕이 없으면 그 화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논에 모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비만 계속 오고 햇볕이 장렬한 태양이 없으면은 그것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에서 화가 왕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미월은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개수를 얻으면 별도로 을목은 화를 얻어야지만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하고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은 4월, 5월과는 달리 병화를 제가 별도로 그래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면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건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짜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 또한 음토가 됩니다. 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것이니, 이는 극자,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이 되겠고,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또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는 것을 편제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음이죠. 어저께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정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음대음이 되는 것이니 이건 편제의 편제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미월은 재성이 토가 왕한 것이 일간인 을목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
약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화가 천간에 대출하게 되면 요거는 제 편제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또 생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설기 태과한 사주 국세가 되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위월의 을목이 기본적으로 편제격의 재다 신약한 국세이나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의 설기태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임수가 있어서 이제 그걸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정화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정화를 이렇게 써뒀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편제격의 재다 신약이 아니라 식신격의 설기태가 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또 미중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 국세가 매우 조열해진다. 마르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수가 필요하는데, 문제는 뭐다? 연지에 있는 연간에 있는 임수가 정화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쓸 수 있지만 정화도 임수하고 합해버렸고 임수도 정화하고 합해버렸기 때문에 인성인 임수는 일간을 생하지 않고요. 정화는 임수하고 탐합하느라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합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탐합 망생이라고 하죠. 임수가 일목을 생하고 조후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정화도 용도가 없겠고 임수도 용도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 연지에 있는 인목을 얻었는데, 일단 미토에도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연지 인목에도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일목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월에는 뭐가 없으면 사주가 합격이 된다. 그렇죠. 수가 없으면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화초가 하나 있는 것과 100개 있으면 100개 있으면 물 없어도 삽니까? 그렇지 않죠. 100개의 화초도 물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한 개의 화초도 물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화초가 크다고 해서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화초가 크면 클수록 물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지금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이 임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정화가 임수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임수도 정화도 쓸 수가 없겠고, 아무리 을목이 인에 뿌리를 두고 미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화초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지에서 축토를 봐서 축 및 충까지 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마저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이 고사 직전에 있다,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4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을목이 지금 어느 정도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딱 보는 순간 큰일 났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이, 이거는 정제, 저거는 뭐 해서 정제가 있으면 돈을 벌고 이딴 식으로 사주를 해석하게 되면 절대 명리학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생시 뭐가 와야 될까요? 당연히 수가 와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이 을목이 말라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요거는 자축이 합의돼서 축미충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미충이 됐기 때문에 자축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자수 같은 경우는 그냥 임수의 뿌리가 된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임수가 정화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임수의 용도는 없고요. 간신히 요 자수 하나를 가지고 써야 된다. 축미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왕해지게 되면 수가 위축되는 것은 있다 손치더라도 뭐 이거 가지고 시지에 있는 자수를 전혀 못 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우 수기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데, 조금 안 좋은 점은 뭐냐? 무신대운 때는 요 인신상충 될 때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술대운 때 경금, 신의 대운 때 신금이 투출되어 있을 때 요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병화하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신금, 경금이 일간 을목을 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무신대운을 잘 넘기시는 것이 필요하죠. 사주를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출산폐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태기를 할 때는 예정일을 가지고 출산 예정일을 가지고 예정일 뒤로는 잡을 수가 없고요. 예정일 앞으로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아기를 너무 일찍 태어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2주 정도를 저는 이렇게 살펴서 보게 되는데 사주를 많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니 좋은 사주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사주가 딱히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날짜를 잡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병자시였을 때 만약에 금순으로 갔을 때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잡아서 남자로 태어난다. 무신대원 9살부터 18살 때까지 아마 학창 시절일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때 공부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짜 기껏 돈 비싸주고 잡았는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한다.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애를 좀 안 잡는 것은 저는 안 잡는 걸로 저는 하게 되는데 부덕이 태어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정혜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수가 관건이 되는 시점에서 해수를 얻는 것은 해수는 을목이 뿌리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병화가 좋으냐 정화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혜 씨가 되더라도 좀 이렇게 수운으로 가는 것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안 좋은 생시 무인시 같은 경우는 절대 좋을 수가 없겠죠. 축미충에 축중기에서 못 쓰죠. 임수 못 쓰게 돼 있으면 무토 투출하게 되면 그나마 대기 중에 있는 물기마저도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축미충해서 축중 개수는 날라갔다 하더라도 진중에 있는 개수는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경금하고 을목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자, 을목이 경금을 이렇게 보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데 바위 덩어리가 옆에서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신사시를 얻게 되면은 역시나 신금이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 을목을 극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정화가 얘를 막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하느라고, 즉 탐합하느라고 뭘 잊어먹는다? 극하는 것을 잊어먹는다.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정화하고 합하느라고 탐합하느라고 뭐를 잊어요? 생하는 것을 잊어먹는다. 이런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함망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신금을 극해줘야 되는데 임수하고 탐하느라고 탐함망극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 입장에서는 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정화하고 합을 하느라고 탐함망생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모개미시가 된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큰 용도는 없을 것이고요. 갑신 을료시 또한 시지, 특히는 이제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 이제 신중 임수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면 저는 이건 썩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충분하지 않아요. 아까는 병자시라든가 이런 병자시 같은 경우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도 수가 살아나니까 나쁘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 하나를 가지고 화가 인중병화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정화는 못 쓰잖아요. 그런데 금수운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한습이 가중되는 단점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병자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좋게 보지만 갑신시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명시 특징은 축미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권장드릴 정도의 사주 명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월요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